10년 전쯤에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은 인식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분들도 안 받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다이TV에서 비유를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주 만나기 시작한 게 우리 둘이 저희 둘이. 황 원장님 펠로우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저희가 수술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때 한국 턱얼굴 수술 연구회라고 해서 이제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들 중에서 턱경 수술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술 활동, 연구 활동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요. 일단 비슷한 연배의 이제 동료들이다 보니까 사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상의들도 하고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번 그때 이제 그 시절 이야기 이제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제가 왜 이제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냐면 최근에 이제 제 환자 중에서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환자 두 분이 오셨어요. 그 두 분 다가 원래도 10년 전에도 양악수술 한번 생각을 했다. 10년 동안 계속. 그때는 진짜 양악수술이 도저히 못 하겠더라. 도저히 양악수술을 할 용기가 안 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양악수술과 관련된 어떤 상황들도 안정화되고 조금 변했죠. 좋아졌다고 느껴져서 본인들이 더 늦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한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 정도고 갑자기 그게 대중화가 되는 느낌? 양악수술 안 했던 그런 병원들도 갑자기 양악수술 클리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악수술 광고하고 구강외과를 전공한 사람도 이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양악수술이란 말 그때쯤 막 그렇죠. 사실은 양악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긴 것도 그때쯤이었던 그때쯤입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쯤. 저희가 그 이전까지는 압교정 수술 압교정 수술. 또는 턱교정 수술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형 성형외과들 또는 이제 어떤 강남의 일부 상업적인 병원들이 양악 수술을 이제 마케팅에 이용하면서 약간의 입에 붙는 용어가 필요했고 턱 교정 수술보다는 양악 수술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더 입에도 잘 붙고 친숙한 언어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버스 광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노출 광고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요. 그죠? 결정적으로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이라고 이제 대표되는 그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가 양악수술과 여러 가지 성형수술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양악수술 자체가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악수술하면 이렇게 예뻐져? 양수술 성형수술이야? 이런 인식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그런 성형외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고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또 동시에 한쪽으로는 그 사고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서 양수술 되게 위험한 수술이야,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야 라는 인식들이 생기면서 복잡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죠. 10년 전쯤에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은 인식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꼭 필요한 분들도 안 받기 시작했어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 치료만으로 그냥 교합을 맞추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그런 이제 대형 병원들이 좀 퇴보되면서 다시 지금은 예전처럼 이제 구강암면외과를 중심으로 다시 양악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병원들이 규모를 갖추고 한다기보다는 전문 병원 같은 느낌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안정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느낌들이 많고요. 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10년, 20년 흐르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왔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3D 기술이 도입되면서 양악술의 기술 자체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안정성은 훨씬 더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이제 종합적인 상황들이 환자들로 하여금 이제 양악 수술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만큼 굉장히 위험한 수술은 아니구나 또는 이런 양악 수술은 성형술이 아니라 구강암면외과에서 하는 수술이구나라는 인식들이 좀 생기면서 다시금 이제 요즘은 좀 혼돈이 많이 거친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10년 전에 그런 상황을 기억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위험한 거를 우리 애가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양악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 또 정보를 또 알아보다 보면 양악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수만 건의 양악술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성이 검증된 수술이라는 결과들을 알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또 우리 양다이TV를 열심히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게 저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게 음악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힙합 같은 경우도 80년대, 90년대부터 뭐 힙합이라는 장르가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언더그라운드에 있거나 뭐 이렇게 매니아층만 듣던 음악이 언제부턴가 이게 메이저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르에 대한 변질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그로 인한 비난도 있고 어떤 문제들도 생기고 하다가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좋은 평을 받으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음악인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약간의 정반 합의 과정을 좀 거쳐가는 것처럼 양한수도 원래는 이제 되게 잘 하고 있던 부분이 어떤 상업적인 어떤 왜곡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거를 이제 또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길을 요즘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합의 길에 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그 사이에 수술적으로는 이제 뭐 3D 기술을 이용해서 양악수술이 좀 더 발전하는 게 생기고요. 치료법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발전된 단계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이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양악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래도 위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더욱이나 더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 됐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이나 고민 없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뭔가 이거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양악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지나치게 자세했어요 사실은. 이 긴 내용을 우리 고려자님께서 한 줄로 간단하게 뭐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악수술, 예전부터 오랫동안 검증된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